그러고 보니 최근 그 목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 나는 고이케 히로시. 2억 원의 빚을 끌어안고 눈물로 시간을 보내던 15년 전. 어느 날 샤워기 헤드에서 갑자기 나타난 우주님의 강력한 가르침을 통하여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기적을 잇따라 경험했고 9년 만에 빚을 모두 갚았다. 그 후 아름다운 아내와 귀여운 딸들도 생겨 지금은 즐거운 인생을 살고 있다. 작지만 쾌적한 사무실에서 성실하고 멋진 직원들에게 둘러싸여 웃음이 끊이지 않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한편 일본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나처럼 기적을 맛볼 수 있는 방법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최근에는 강연 분위기가 너무 고조되어 나 쪽에서 죄송합니다만 아직 할 말이 더 있어서 강연을 연장해야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사람들에게 부탁하기도 한다. 내게 일어난 인생 대역전극. 사람들은 그것을 기적이라고 부르는데 만약 그게 기적이라면 우주에는 아직도 그 기적이 재고 과잉 상태로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하고 싶은 간절한 일이나 이루고 싶은 꿈이 있을 텐데 그것을 올바른 방식으로 주문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주는 우리가 발신하는 에너지를 증폭시켜주는 하나의 장치다.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이 깃든 주문이라면 우주는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주지만 올바른 주문을 보내지 않으면 실현시켜주지 못한다. 말버릇을 완전히 바꿔 올바른 주문을 할 수 있게 된 이후 나의 생활에는 수많은 기적이 발생했다. 시리즈 2편에서 소개한 히로미도 이 주문 방법을 실천해서 연속적으로 기적을 경험했고 나의 강좌를 들은 사람들 중에도 일이 술술 잘 풀린 사람이 많았다. 우주에 주문을 보낸 다음 날에 만난 사람과 6개월 만에 결혼한 사람도 있었다. 독자들이 보내주는 메일을 보면 큰 것에서 작은 것까지 나도 깜짝 놀랄 정도의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다. 나는 2018년으로 접어들자마자 세미나를 열 때마다 청중에게 이렇게 말했다. 제가 집을 샀습니다. 2020년에 계약할 겁니다. 가족들이 동경하는 마당이 딸린 단독주택. 그 차고에는 그토록 가지고 싶었던 외제차가 주차되어 있다. 내가 주문한 것은 그런 구체적인 광경이었다. 왜 2020년이냐고? 사실 나는 신용카드를 만들 수 없다. 빚을 완전히 변제한 것이 2014년이고 7년 정도는 그 이력이 남는다고 하니까 7년 후면 2021년이다. 그래서 2020년을 목표로 삼았다. 신용카드를 만들 수 없는 나는 당연히 주택융자도 받기 어렵다. 그래서 현금으로 구입한다는 전제로 나는 2020년에 집을 현금으로 구입했다. 라고 주문했다. 우주에 주문을 보낸 후 어떤 집에 살고 싶은지 이미지를 그려보면서 지내다가 정말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다. 그런데 예상했던 것보다 집값이 꽤 비쌌다. 나는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어 현금이 아니면 집을 살 수 없었다. 그런데 그 집을 사기에는 현금이 부족했다. 정말 멋진 집이었지만 그 집과는 인연이 없다는 생각에 거의 포기했다. 그러던 어느 날 매달 거래를 하는 금융기관을 찾아갔는데 지점장이 이렇게 말했다. 히로시 씨, 혹시 상담하실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상담이라고 하시니까 사실은 한 가지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자 지점장이 즉시 응접실로 나를 안내했다. 그게 갑자기 이런 상담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혹시 주택융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나는 엉거주춤한 자세로 우물거렸다. 그러자 지점장이 상담을 흔쾌히 받아주며 말했다. 심사를 한번 받아보시겠습니까? 며칠 후 지점장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히로시 씨, 심사가 통과되었습니다. 내가 주택융자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곤 생각지도 못했다. 세상은 정말 알 수 없다.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도 구입할 방법이 없어 우왕좌왕하고 있었는데 주문을 낸 것보다 2년이나 일찍 기적적으로 내 집을 사게 된 것이다. 또 죽기 전에 한 번은 타보고 싶다 라고 그토록 동경하던 외제차까지 충동 구매로 구입했다.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신용카드 심사를 받으면 떨어지기만 하던 내가 융자로 집을 산다는 것은 누구보다 나 자신이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다. 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졌다. 기적은 매일 일어나고 있다. 매일 일어난다면 그것은 이제 일상이다. 우주에 주문을 보내고 행동으로 옮겨 성취한다. 이런 식으로 기적은 이제 나에게 일상이 되었다. 기적이 아니라 일상이다. 새로운 인생의 시작.
설마 했던 것이 현실로 이루어져 내 집을 구입하게 되었고, 그로부터 몇 개월 후, 우리 가족은 모두 이사 준비에 매달렸다. 아내는 물론 딸들도 신이 나서 짐을 꾸리느라 정신이 없었다. 새로운 생활을 상상하며 이것도 하고 싶다, 저것도 하고 싶다고 들떠서 돌아다니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고 나도 마음속에서 솟아오르는 행복감에 한껏 취했다. 그렇게 한밤중이 되었다. 나는 서재에서 혼자 매달 일일이면 찾아가는 나카다 신사의 수호를 받는 이 맨션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지금까지의 감사를 전하면서 짐을 꾸리고 있었다. 응? 그러고 보니 최근에는 찾아온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최근 우주님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 내 마음속에서는 이제 아이디어나 직감의 형태를 띤 내 목소리가 당연한 듯 들리지만 우주님으로부터의 강력한 메시지는 최근에 들어본 적이 없었다. 몇 개월이나 지났을까? 1년 정도? 이런 그것조차 확실하게 알 수 없었다. 그 정도로 생색을 내기 좋아하는 우주님이라면 당연히 집까지 구입하게 된 나를 찾아와 그건 모두 내 덕분이야 라고 큰 소리를 쳐야 하는데 왜지 이해할 수 없었다. 설마 이제 완전히 떠나버린 것일까? 더 이상 가르쳐줄 게 없을 정도로 내 인생이 탄탄해진 것일까? 그건 아닌데 만약 우주님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다면 어쨌든 우주님이 등장하지 않으면 곤란한데 바로 그때였다. 책장 위에서 우르르 탁 하고 무엇인가가 떨어져 내 머리를 때렸다. 아야. 눈사태처럼 떨어져 내린 물건들 속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두루마리가 나타났다. 웬 두루마리지? 나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두루마리 끈을 풀기 위해 손을 뻗었다. 그 순간 내 눈앞에서 두루마리가 저절로 펼쳐졌다. 뭐야? 이게 뭐지? 두루마리를 읽기 시작한 나는 놀라서 나도 모르게 숨을 삼켰다. 인간은 이것을 보면 안 된다. 라는 글이 씌어 있었다. 야, 히로시, 뭐야? 왜 남의 두루마리를 마음대로 읽는 거야? 갑자기 천둥을 치는 듯한 커다란 목소리에 깜짝 놀라 나는 두루마리를 놓치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라? 머리를 끌어안은 채 웅크리고 앉아있는 내게 우주님이 예전처럼 혼신의 힘을 담아 주먹을 날리지 않는다. 두려움에 몸을 떨며 천천히 머리를 들자 야, 내가 너를 어떻게 때리냐? 두루마리가 우주님의 목소리로 말을 하고 있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건 설정이 좀 이상하잖아? 말을 하는 두루마리라고? 해리포터도 아니고 이게 무슨...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무슨 말이야? 내가 샤워기 헤드에서 나왔을 때부터 이미 충분히 이상한 설정이었잖아. 그런 말을 어떻게 본인 입으로... 시리즈 1편을 읽어본 독자라면 처음부터 이 책을 쓴 저자는 어딘지 특이하네 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그렇긴 하겠지만 그건 그렇고 이 두루마리는 대체 무엇입니까? 이건 우물거리지 말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인간 재교육 방법이 도대체 뭐죠? 젠장, 벌써 본 거야? 이건 인간 세계의 구조를 해석해서 사람들을 재교육하는 비법이 씌어있는 두루마리야. 내게 나라는 존재가 있듯, 그리고 히로미에게는 히로미의 우주님이 있듯, 사람들 각자에게는 우주와의 파이프 역할을 담당하는 우주님들이 있다는 건 알려줬지? 우리가 지구로 올 때 읽고 머릿속에 입력해두는 것이 이 두루마리 내용이야. 우주가 그동안 축적해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간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것에 좌절하며 그때 어떤 식으로 지도해야 좋은지를 말해주는 내용이지. 어떻게든 인생을 역전시키고 싶다 라고 주문을 보낸 사람에게만 발동되는 것이 이 두루마리의 프로그램이야.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긍정적인 것들로 변환시키는 비법이라고 말할 수 있지. 각각의 우주님들은 두루마리에 씌어있는 비법에 따라 자신이 맡은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거야. 나의 피실험자는 히로시 바로 너고. 제가 그럼 실험 대상자였다는 말씀입니까? 하지만 왜 그런 일을 하죠? 우주도 이제 슬슬 움직이기 시작했어. 시리즈 1편에서 내게 우주와 지구의 구조에 관해서 설명해줬지? 인간이 지구로 온 이유와 행동의 의미는
본래 인간은 몰라도 되는 것들이었어. 오히려 알면 안 되는 것이었지. 왜냐하면 모르는 쪽이 재미있으니까. 영화의 주인공도 영화 속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행동하고 성공과 실패를 맛보고 마지막을 맞이하잖아. 사람들도 지구에서 인생이라는 자신의 드라마를 완수하고 우주로 돌아오지. 하지만 말이야, 최근 지구에서는 위험을 회피하려는 사람들의 욕구가 비약적으로 높아졌어. 잔뜩 위축된 사람들이 증가하고 행동을 단순하게 즐길 수 없게 되면서 인생을 행복하게 마무리 짓지 못하는 상황이 증가한 거야. 우주로 돌아온 영혼들이 실수였어. 지구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살았어야 해. 라고 탄식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보니 우주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되었어. 무엇인가 조치를 취해야겠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들을 이끌어내는 세상의 구조를 해석해서 인간을 다시 교육시키기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어. 그리고 우주와 인간들 사이의 파이프 역할을 하는 나 같은 우주들을 한자리에 모아 인간 재교육 선수권 대회를 개최했지. 나도 거기에 후보로 올라갔는데 오늘이 그 시상식 날이야. 네, 시상식이라고요? 그건 그렇고 이렇게 중요한 물건이 왜 여기에 있죠? 사실 내가 컨닝하려고 가져왔다가 깜박 잊어버리고 두고 갔으니까. 잊어버리고 갔다고요? 그럼 어차피 두고 간 것이니까 한번 읽어봐도 될까요? 제발 읽어보게 해주세요. 야, 잠깐, 보지 마. 내가 함부로 만질 물건이 아니야. 하지만 잊어버리고 두고 간 쪽이 잘못이지요. 야, 함부로 펼치지 말라니까. 안 돼. 두루마리를 펼치려 하는 나와 펼쳐지지 않으려고 버티는 두루마리. 그런 혼잡한 힘겨루기가 이어진 끝에 두루마리가 저절로 대굴대굴 구르더니 그 안에 있는 글들이 천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나는 사람들은 알아서는 안 되는 비법이 씌어있는 말하는 두루마리를 집어들고 재빨리 읽기 시작했다. 우와, 이건 정말 대단해. 일부 소원이 실현되는 법칙. 우주의 법칙일 말버릇도 행동이다. 주문만 보내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을 교육하는 방법.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행복해지고 싶어. 요즘 사람들이 빠져있는 이른바 스피리추얼에는 사실 함정이 많다. 우주에 주문을 보내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원하는 것이 눈앞에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스피리추얼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세계를 알았을 때 무엇인가 큰 것을 얻고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고 여긴다. 망설이거나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는 든든한 지주가 되는 경우도 많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것만 믿으면 다 된다는 식으로 다른 해결 방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스피리추얼이 오히려 행동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만 의지하고 스스로의 행동을 포기하는 것은 스피리추얼이 아니다. 결과를 도출해내는 주체는 자신의 두 발로 땅을 밟고 서 있는 사람이다. 그들은 자신의 발을 직접 움직여 행동하고 원하는 것을 발신한다. 그렇기 때문에 운이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되었으면 하고 바라면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은 채 멍하니 기다리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곳에 가서 이것으로 인생이 바뀌었어 라고 억지로 안도감을 느끼려 하는데 이것도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현실적인 존재로 포착하고 그 힘을 빌려야 한다. 공기를 예로 들면 이해하기 쉽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그곳에 존재한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사람들의 삶을 도와주는 것은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도 현실성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스피리추얼을 신뢰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진정한 현실주의자이며 자신의 발로 땅을 디디고 서서 행동한다. 이 사실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 지금은 이것이 지구에서의 삶을 마음껏 누리는 것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부정적인 말버릇을 가진 사람을 교육하는 방법. 사람들은 언어를 사용한다. 언어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임과 동시에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거나 정돈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또한 언어를 사용하면서 사람들은 소원을 주문하는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다.
말은 소리다. 그리고 진동을 만들어내는 소리는 에너지 그 자체다. 가수가 복부의 힘을 사용해서 입으로 부르는 노래를 듣고 우리는 감동하고 그 소리에 실려 있는 내용에 눈물을 흘리기도 한다. 그 노랫소리에 자신의 마음을 흔드는 강한 에너지가 깃들어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 즉 목소리는 진동을 하면서 공기를 타고 뻗어나가 상대방에게 전달되며 우주까지 전달된다. 우주는 이런 에너지들을 받아들여 증폭시키는 방식으로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준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매일 입 밖으로 내는 모든 말이 주문인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사용하는 말을 주의해 골라야 하며 좋은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은 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만으로도 사람들의 삶은 비약적으로 바뀔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에너지를 가진 말이 감사합니다와 사랑합니다와 같은 말이다. 하지만 아무리 감사합니다를 중얼거린다고 해도 평소에 사용하는 말이 최악이야, 싫어, 기분 나빠와 같은 부정적인 말이라면 우주는 양쪽 모두를 증폭시키기 때문에 결국 의미가 상쇄되고 만다. 나는 매번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말버릇부터 철저하게 교정해야 한다. 진정한 스피리추얼은 행동하는 것이다. 우주님이 두고 간 두루마리 맨 앞에 씌어 있던 것은 진정한 스피리추얼은 가장 현실적인 것, 즉 행동하는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이것은 내가 우주님에게 문자 그대로 주입을 받은 적도 있다. 말버릇을 바꾼다는 것도 물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최초의 행동이다. 또 우주님으로부터 무언가 힌트를 얻으면 곧바로 행동에 옮겨야 한다. 그렇게 하는 동안에 다음 힌트가 찾아오고 또 행동으로 옮기고 이런 식으로 반복한 결과 내 빚을 모두 변제할 수 있었고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다. 서점에 가보면 내 책이 분류되어 있는 스피리추얼 분야에는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책들이 잔뜩 진열되어 있다. 그럼에도 수많은 책을 읽어봤지만 내 현실은 전혀 바뀌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건 사람들이 스피리추얼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야. 스피리추얼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단순히 상상하고 원하고 기다리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말이지요. 그렇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확실하게 존재하는 에너지가 있거든.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를 소중하게 여기고 의지했는데 소원이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무엇보다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본인의 두 발로 땅을 확실하게 디디고 서서 지금 살고 있는 현실 세계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야. 스피리추얼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이 사실은 현실주의자라고. 스피리추얼이 곧 현실주의라고요? 뭔가 대단한 명언 같은데요. 말버릇으로 인생이 바뀌는 진짜 이유. 결국 지구에서의 스피리추얼은 끊임없는 에너지 발신, 즉 주문과 행동의 세트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 말은 결국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이잖아 라고 낙담할 필요는 없어. 히로시 너를 잘 봐. 매일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움직이고 있잖아. 인생의 밑바닥에 있을 때도 하루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7,000번 정도 했었지? 그야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고 우주님이 준 힌트를 따라 행동하면 소원이 이루어지니까 그랬지요. 넌 정말 단순해서 좋아. 말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주문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행동이다. 말로 표현하는 행위는 소원을 이루는 첫걸음이다. 나 자신의 경험을 돌이켜보면 확신할 수 있다. 목소리도 파동을 가진 에너지 그 자체다. 다양한 소리의 조합이 우리의 목소리나 말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소리의 조합에 의해 에너지는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한다. 단순한 소리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소리의 조합으로 상대에게 마음을 전달하거나 받아들일 수 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고 바보, 멍청이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빠진다. 그것은 말의 의미를 받아들임과 동시에 그 말에 실려있는 에너지를 순간적으로 감지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에너지의 발신기이자 수신기다. 좋은 말을 발신하고 좋은 말을 수신함으로써 좋은 에너지를 발신하고 좋은 에너지를 수신한다.
이 순환은 주문을 성공시키는 토대다. 우주가 주문을 실현시키는 구조는 우리가 발신한 주문, 즉 에너지를 증폭시켜주는 것뿐이다. 종이 한 장으로 말버릇을 바꾼다. 마음속으로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면 안 되나요? 몇 번을 말하면 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서 불안해요. 아무리 노력해도 부정적인 말이 머릿속에 떠올라요. 좋은 말버릇이 습관화되지 않아요. 저도 모르게 부정적인 말버릇으로 돌아와 버려요. 최근 독자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자주 받는다. 뭐야,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이라고? 걱정할 것 없어. 부정적인 말버릇은 얼마든지 고칠 수 있으니까. 방법은 간단해. 우선 종이를 한 장 준비해. 그리고 자신이 중얼거리는 자학적인 말버릇, 꿈꾸는 듯한 말버릇, 무엇인가를 막연히 바라는 말버릇을 종이에 다 써보는 거야. 그리고 펜으로 하나씩 표시를 해서 지워봐. 전부 지웠으면 지금까지 줄곧 해왔던 말 대신 어떤 말을 할 것인지 써봐. 그건 그대로 우주에 보내는 주문이 되니까 명확하게 잘 써야 돼.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돈이 있으면 좋겠다. 돈은 있어. 나는 안 돼. 나 정도면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을 리 없어. 나라면 당연히 할 수 있어. 여행을 가고 싶어. 여행을 갈 거야. 다 끝났으면 종이를 눈에 잘 띄는 장소에 붙여두고 의식적으로 긍정적으로 수정한 말을 사용한다. 만약 자기도 모르게 부정적인 말을 했다면 그 10배, 즉 10번은 긍정적인 말을 되풀이한다. 처음에는 위화감이나 거부감이 느껴질 수도 있다. 난 도저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 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다. 그 기분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나도 이 방법을 직접 실천해 봤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왠지 모르게 되돌아가는 기분, 불안해지는 기분, 좀처럼 바뀌지 않는 현실 때문에 기가 죽는 기분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그런 불안감은 떨쳐버려야 한다. 일단 어린 시절에 부모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듣지 못했던 에너지가 깃든 긍정적인 말을 자신을 향해 몇 번이고 해야 한다. 그렇다. 자신이 믿어줄 때까지 몇 번이고 말해야 한다. 소원이 이뤄진 미래가 이미 우주에 존재한다. 어린 시절에는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거창한 꿈을 이야기해도 부모들은 기뻐해준다. 우주비행사가 될 거야. 연예인이 될 거야. 억만장자가 될 거야. 그 중에는 자식들이 신이 나서 그렇게 말하면 세상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거란다. 라고 말하는 부모도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은 얼굴 가득 미소를 띠고 그래? 그거 정말 멋있다. 그래,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지. 라는 식으로 응원해준다. 히로시, 가끔은 좋은 말도 할 줄 아는데? 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어. 그 거창한 꿈이 정말 이루어지지 않을 꿈이라고 생각해? 그런 꿈을 이룬 사람이 정말 없나? 라고 말이야. 우주는 인간이 소원을 생각한 그 시점부터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한 정보를 끌어모으지. 우주에는 그 꿈이나 소원이 이미 이루어진 미래도 동시에 존재해. 즉, 생각을 한 그 시점에서 그 정보는 이미 우주에 존재하는 거야. 어때? 내 말을 알아듣겠지, 히로시? 아, 당연히 알아듣지요. 알아듣고 말고요. 그만큼 우주님에게 교육을 받았는데 어떻게 모르겠어요?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어린 시절부터 프로가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라거나 반드시 꿈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소원을 이룬 사람과 이루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있다면 자신에게 제한을 두지 않고 순수하게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었는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그 꿈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행동했는가 하는 것이다. 일단 행동으로 옮긴다. 우주에서 온 힌트를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말도 정말 자주 듣는다. 대답부터 하자면 우주에서 온 힌트는 대부분 그 순간에는 잘 모른다. 나중에 돌이켜보았을 때, 아, 그건 역시 우주가 내게 보내준 힌트였어. 라고 깨닫게 된다. 그렇다, 나중에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기적에 익숙해지면, 아, 이건 곧바로 실행해야 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인지할 수 있지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행동하는 사람이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주에서 온 힌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더라도 왠지 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면 일단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기적을 만들어낸다. 그렇다. 마음속에서 문득 떠오른 것이 우주에서 온 힌트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더라도 일단 행동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새로운 세계와 미래가 있다. 나는 그렇게 확신한다. 이런 말을 하면, 응? 그럼 힌트인지 아닌지 확신이 없어도 된다고? 만약 힌트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하려고? 라고 반문을 할지 모른다. 힌트가 아니었다고 해도 나쁠 건 없잖아. 힌트가 아니었다면 그것은 그 나름대로 힌트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뒤에 오는 것이 힌트라는 힌트지. 처음에는 그런 걸 이해하기 힘들지요. 하지만 이것도 우리 인간이 지구로 온 목적을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다. 지구에서는 행동하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니까. 힌트이든 힌트가 아니든 간에 행동을 통해서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우주의 법칙이다. 힌트를 얻어 행동하면 결과가 나오고 거기에서 또 힌트를 얻어 행동하면 또 결과가 나온다.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사실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그 앞에는 주문이 실현된 미래가 존재한다. 우주의 법칙이 불행한 습관에서 벗어나라. 겁이 많은 사람을 교육하는 방법. 일이 잘 풀리지 않아 수렁에 빠진 사람은 자신의 인생의 멋진 순간이나 성공한 경험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완전히 잊어버린다. 사람들이 나쁜 쪽으로만 눈길을 돌리는 이유는 뇌의 성질 또는 마음의 성질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모든 동물에게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지키려는 시스템, 즉 위험 회피 능력이 있다. 동물들은 위험에 민감하다. 만약 다른 포식자에게 잡아먹히면 우주로 강제 송환을 당해야 하니까 당연하다. 그래서 동물들은 지구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생명을 위협하는 부정적인 대상을 향해 늘 안테나를 세우고 있다. 그러나 완전히 근대화된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은 오랜 역사 속에서 배양되어 온 위험 회피 능력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위험 회피 능력이란 적이나 위험한 장소를 판단하고 즉각적으로 피하여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거리에서 사자나 호랑이를 만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반면 인간의 뇌는 비약적으로 진화해서 위험을 감지하는 안테나의 정밀도가 매우 높아졌다. 따라서 정말로 위험한지 그렇지 않은지가 아니라 위험하다고 생각한 것, 당시에는 위험했던 것을 계속 기억하고 무의식적으로 피하려 하거나 도망치려 하거나 다가가지 않으려 한다. 한마디로 겁쟁이가 된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우주도 이런 겁쟁이들을 교육시키는 시스템을 새롭게 갖추었다. 노력 지상주의에 빠진 사람을 교육하는 방법. 우주에 주문을 한 내용이 이루어지는지는 최선을 다했는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고생을 했는가, 고생을 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꽤 많다. 또 한번 최선을 다해 노력을 기울였던 기억이 있는 사람은 노력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얻는다는데 죄책감을 끌어안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경향까지 있다. 간단히 소원을 이루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 행동만 했다면 힘들이지 않고 행복해졌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고생을 해서 행복해졌든 즐겁게 즐기면서 행복해졌든 행동을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할 뿐이다. 그것을 명심하고 만약 행동을 주저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저없이 곧바로 행동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단, 노력 지상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개선을 하려면 끈기가 필요하다. 사람들 대부분은 행동에는 노력, 고생, 필사적, 최대한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생각이다. 소원을 이루려면 행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고생을 하고 노력한 인간만 성공할 수 있다는 제안 그 자체가 우주로 보내는 주문이 되니 주의해야 한다. 고생을 하든 하지 않든 행동을 하면 소원은 이루어진다. 소원을 간단히 이루는 것도 죽을 힘을 다해 고생해서 이루는 것도 모두 그 사람의 주문이다. 사람들은 왜 부정적으로 반응할까? 부정적인 생각은 버려야 해. 긍정적인 사람이 되자. 부정적인 내 모습도 받아들여야 해. 이처럼 우리는 인생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나에게 있는 부정적인 요소를 고치려 하거나 다른 모든 수단을 강구한다.
나도 많은 시도를 해보았다. 사람은 원래 부정적으로 반응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야. 무서운 일, 괴로운 일, 고통스러운 일에 민감하지 않으면 엉뚱한 짓을 해서 생명을 잃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하지.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어떤 것도 얻을 수 없어. 지구에 온 의미가 없지. 겁을 집어먹고 아무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 비참한 일이지요. 그 결과 사람들은 부정적인 것에 민감하고 거기에 마음이 즉각적으로 반응하잖아요. 당연히 기억에도 강하게 남겠지요. 그래. 사람들은 툭하면 내가 왜 그랬지? 그런 실수를 하다니? 라는 식으로 탄식을 하는데 사실 당사자만 그렇게 기억하고 있을 뿐 주변 사람들은 깨끗하게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지. 대부분 혼자만의 지나친 생각일 뿐이야. 그렇지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몇 번이나 그 실패나 공포를 기억해내고 비슷한 체험을 할 때마다 마음속에 각인을 시키듯 자신의 가치관을 점점 부정적인 쪽으로 끌고 가지. 그러는 동안에 그 사람은 하지만 그때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해서 그런 안 좋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라는 말이 버릇이 되어 계속 부정적인 주문을 내는 거야. 그렇지요. 그 중요한 주문을.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나는 이미 내 경험을 통해서 기한을 정한다, 종이에 적는다, 말로 표현한다는 것으로 주문이 얼마나 이루어지기 쉬운지를 설명했는데 종이와 펜은 그 밖에도 마법처럼 여러 가지 기적을 이끌어낸다는 사실을 알았다. 우선 나 자신이 실천을 해서 큰 효과를 보았다. 이 기회에 여러분에게도 말해줄 테니 부디 실행해보기 바란다. 먼저 종이와 펜을 준비한다. 자신의 인생을 1년씩 역행하면서 그 해에 발생한 멋진 일들을 적는다. 작년에는 이런 좋은 일이 있었지. 그 전년도에는 이런 일이 있었구나. 아, 그런 일도 있었지. 라는 식으로 1년마다 최소한 10개씩 적는다고 할 때 1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100개가 된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상관없다. 기분 나쁜 기억 속에서 좋은 일을 찾아내는 것도 괜찮다. 100개를 적었다면 화장실이나 거실, 책상 앞 등 눈에 띄는 장소에 붙여둔다. 그리고 그 중 하나를 골라 반드시 실황 중계를 해본다. 박진감 넘치는 BGM은 필수. 오오? 2억 원의 빚을 끌어안고 펑펑 울던 히로시가 멋진 반격을 시도합니다. 저 멋진 여인에게 프러포즈라니. 세상에 빚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인데 무슨 배짱일까요? 그런데 그 대답이 오케이. 오케이랍니다. 해냈습니다. 불사조 히로시. 마침내 인생의 금메달을 손에 넣었습니다. 이렇게 인생에서 성공했거나 즐거웠던 경험을 정리해서 틈날 때마다 눈으로 보고 확인하면 기억이 계속 되살아난다. 사슴벌레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 멋진 놈을 잡았다. 어떻게든 주전 선수가 되기 위해 매일 연습을 했다.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주문을 보낸 뒤 행동해서 손에 넣은 것들이 나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되살리는 것이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고 해도 행동으로 실천한 것들은 빛나는 보물들이다. 그리고 그것들이 나의 인생을 구성하고 현재의 나를 만들었다. 나에게는 결코 나쁜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내기를 바란다. 그렇게 하면 메마른 우물에 물이 돌아오듯 우리 마음이 윤택해진다. 나는 확실하게 주문도 보냈고 행동도 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실천한 사람만이 알고 있는 세계를 나도 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아직 보지 못한 세계를 경험해보기 위해 새로운 행동과 도전을 하고 싶어진다. 인생은 본래 그렇게 가슴 설레는 것이다. 위기 속에서도 행복해지는 길을 찾는다. 우리가 사는 지구는 행동하는 별이다. 마음은 우리의 몸을 위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부정적인 것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자기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을 떠올릴 때도 그래, 나를 살리기 위해 마음이 이렇게 지켜주는 거야. 라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것이다. 그걸 알았으면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영혼의 이야기겠지? 마음보다 우주에 훨씬 더 가까운 우리와 우주를 연결해주는 접점 말이지요. 그렇지. 우주와 연결된 파이프의 심층부를 말하는 거야. 영혼은 지구에서의 행동을 마음껏 즐기고 우주에 보고하는 존재다. 마음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
위축되거나 행동을 막는 경우에도 영혼은 한껏 기대를 가지고 즐기고 있다. 예를 들어 영화 아마겟돈을 보면 소옥성이 지구와 충돌할 위기에 처하자 석유 채굴을 하던 무법자 같은 거친 남자들이 우주로 날아가 소옥성의 궤도를 바꾸는 목숨을 건 임무에 도전한다. 지구 멸망을 다룬 이 영화를 관객들은 한껏 기대를 가지고 흥미롭게 관람한다. 마지막에 주인공이 목숨을 잃는 장면조차 감동으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이게 만약 현실 세계에서 발생한 일이고 앞으로 18일이면 지구가 사라진다고 할 때, 자, 그럼 무법자 집단에게 우리의 목숨을 맡기자. 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하자. 대공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사람들의 이러한 반응은 마음에 의해 발생한다. 생명을 지키기 위한 초조감과 공황 상태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영혼은 전혀 초조해하지 않는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와 지구는 행동을 즐기기 위한 무대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지구에서 몸과 마음을 얻은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겠지만 영혼은 그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수렁에 빠져 발버둥을 칠 때조차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것이지. 하지만 우리는 실제로 고통을 느끼고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느긋하기 어렵잖아요. 본래 그런 건 아니야. 이 구조를 가르쳐주지 않았어도 사람들은 인생이라는 영화를 마음껏 즐겼어.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마음의 브레이크가 아무 때나 작동해서 좀처럼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지구에서의 생활을 마음껏 즐기기 위해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다. 현실 세계는 하나의 무대이고 우리의 고통은 영화를 재미있게 만들기 위한 스토리의 일부라는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위기에 처한다고 해도 우리의 영혼은 행복으로 가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것이 시리즈 1편에 인생은 영화와 같다. 마음껏 즐기자. 라고 설명한 우주의 진리다. 역경은 영화를 조마조마하게 만들기 위한 무대 연출의 하나일 뿐이다. 그러니 자신의 인생 영화를 마음껏 즐기길 바란다. 행복해질 각오만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다. 가슴 설레는 일을 하고 싶다. 가능하면 그 일만 하고 싶다. 저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일이 있지 않을까? 최근에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성공하는 노하우도 책이나 미디어를 통해 다양하게 소개되고 있다. 히로시 씨, 소원을 이루려면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가슴 설레는 일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다면 하기 싫은 일은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독자들이 최근 부쩍 늘었다. 일단 자신의 기분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다가 진심으로 먼저 보낸 주문이 통째로 취소가 될 수도 있어. 주문이 통째로 취소가 된다고요? 예를 들면 아까도 말했듯이 사람들은 부정적인 면에 민감해지고 무의식적으로 피하고 싶어 하지. 감사합니다를 5만 번은 반복하라고 하지만 솔직히 귀찮고 하기 싫어서 하지 않는다. 문득 어떤 장소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만 가기 싫어서 안 간다. 기분이 내키지 않아서 전부 취소했다. 이렇게 모처럼 주어진 힌트를 실행하지 않은 채 평소의 부정적인 버릇을 따라 계속 주문을 취소하는 결과를 낳는 거야. 이런 식의 그만두었다, 취소했다, 포기했다는 행동들은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주로 보내는 무책임하고 부정적인 주문일 뿐이야. 스피리추얼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시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우주에 발생하는 일들에 대해 책임을 지는 또 다른 행동이다. 하지만 책임이라는 말에 두려움이나 부담을 느끼는 사람이 많긴 하잖아요. 아, 그것도 역시 사람들의 착각 때문이야. 착각이요? 책임이라는 것은 누구에 대해 지는가 하는 것이 중요해. 자신 이외의 다른 누군가를 위해 지는 책임이라면 그 순간 책임이 무거워지고 고통스러워지면서 압박감을 느끼게 되는 거야. 누군가에 대해 책임을 진다면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 말인가요? 그렇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 회사에서 실수를 했을 때 누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우선 회사와 상대방이겠죠. 아니야. 실수도 성공도 무언가를 스스로 선택해서 행동했을 때 책임의 대상은 누군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야. 책임에는 내 인생은 스스로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해. 그렇다면
실패하는 것이 두려워서 행동하는 것도 두려워지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하지만 넌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사실 이건 반대야. 자신의 인생에 책임을 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무엇을 해도 자유롭다는 것이지. 실패를 하든 자신이 생각한 결과가 나오지 않든 자신의 인생과 행동에는 자신이 책임을 진다. 책임감을 가지고 반드시 행복해진다는 거야. 그런 각오만 있으면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어. 반대로 누군가의 가치관으로 판단하려 하거나 다른 사람의 시선에 신경을 쓰고 실패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상대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해. 라고 생각하면 고통스럽고 압박감을 느끼는 것이지. 애당초 타인에 대한 책임 같은 건 질 수 없는 거야. 불행해지는 버릇을 당장 버려야 한다. 나는 우주님의 스파르타 교육 덕분에 지금은 스스로 행동을 실천하며 즐겁게 살고 있다. 이런 나도 불행에 몸을 맡기고 비극의 주인공, 아니 조연, 아니 단역으로 살았던 시절이 정말 길었다. 내가 불행해지는 버릇이라고 부르는 이 성가신 질병 역시 놀라울 정도로 복원력을 지니고 있어서 우주로 보내는 주문을 크게 방해한다. 불행해지는 버릇에 사로잡혀 있던 내가 어떻게 2억 원의 빚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 나는 정말 불행한 인간이야. 이렇게 비관하며 무대 조명 아래로 픽 쓰러지는 짓을 그만두었기 때문이다. 어떻게 그만두었냐고? 당연히 그만두어야 했으니까. 나는 정말 불행한 인간이야. 라는 생각 자체를 버리고 그 대신 행복과 긍정적으로 눈을 돌렸다. 불평은 절대로 입 밖에 내지 않고 다른 사람의 험담도 하지 않았으며 한 달 동안 감사합니다만을 중얼거리면서 지냈다. 그것을 앞으로 한 달, 또 한 달 이런 식으로 지속했더니 어느 틈엔가 불행이 뭔데 맛있는 거야? 라는 식으로 불행과는 인연이 멀어졌다.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것 같고 정말 고통스럽다. 라고 한탄하는 사람에게 내가 전하고 싶은 말은 지금부터 한 달 불평불만이나 험담을 일절하지 말고 감사합니다라는 말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보십시오. 라는 것이다. 딱 한 달이다. 단 한마디의 험담이나 불평, 부정적인 말도 안 된다. 만약 그런 말을 단 한마디라도 한다면 그때부터 다시 한 달이다. 그렇게 한 달을 보내고 돌아보면 여러분에게서 불행해지는 버릇은 사라지고 없을 것이다.